제가 볼 때 그래도 혁신위에 기대를 좀 걸 수 있는 것은 호불호를 떠나서 뭐 이준석 전 대표나 김재원 전 최고나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당 징계한 거 취소해야 된다. 그런 거를 하라고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출발이 저는 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내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회의에서 1호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삼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루두루 당내 대화합과 한평을 위한 어떤 대사면 논의 이게 아마 1호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들 사면해주겠다. 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자꾸 메시지는 안 되고 메시지만 낼 거면 그래서 실패한 혁신이라고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 보니까 우리 혁신이가 잘 될 것 같다는 지금 막 반작용이 드는데 그 메시지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황에서는 우리 당의 그 주장들과 요구들 모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1호 메시지로 대사면령을 내는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인유한 위원장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마이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이 받게 돼 있고 당 대표가 받게 돼 있고 또 영남에서 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또 핵관들이 불출마 서약서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당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럼 메시지 제가 얘기 잠깐. 메시지 이야기 드릴게요. 그 대사면도 이게 메시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규정과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아니, 징계받은 혁신이가 사람들이- 그런 권한이 자, 없는데 보세요. 무슨 메시지 징계받은 말고 사람들이 뭘 해요. 차원이 달라요. 반인륜적인 메시지를 내서 징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른 분파들에 대해서 사면해 준 건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근데 막말이라든가 반인륜적 메시지 있는 사람들을 사면해 주면은 그 사람들 또 앞으로도 그런 말 계속하라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로 무조건 사면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을 제도를 짜는 것, 당연당규를 바꾸는 것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당이 혁신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민주당의 접근 방식이고요. 우리 당 그렇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통합이 첫 번째 혁신위의 과제가 된다. 이거는 조금 안 어울려요. 그거는 당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혁신위에서 통합책을 내놓는다? 뭐 안 내놓으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게 1호 안건이라는 게 못내 아쉬워요. 강서 선거의 패배로 인해서 어떤 혁신이기 때문에 제일 과제는 용산으로부터의 독립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선 천명을 하고 강서 선거에서 진 거는 용산에 의한 용산의 선거였기 때문에 민심이 더 그냥 분노하고 폭발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그러려면 낙하산 공천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이런 게 나는 첫 번째 과제가 돼요. 예. 아니죠. 근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 당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지적해 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여러 계파라든지 다른 목소리를 끌어안지 못하고 많이 갈라치기 하고 좀 내쳤다라는 게 사실은 그 세간의 평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지금 어느 정도 통합이 지금 혁신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일환으로 이 대사면 제안도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엉뚱한 1호 혁신안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의힘 좀 그렇잖아요.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친윤이야, 아니야? 비윤이야, 반윤이야, 멀윤이야? 예.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통합의 노력도 엄청나게 뼈를 깎는 혁신의 하나라니까요, 우리 저도 당은. 이 부분에 맞는 게 지금 최수정 말한거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서 선거 패배의 원인을 회복시키는 게 혁신의 역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 국힘 독립 만세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걸 해야 됩니다. 대사면령 자체가 독립적인 당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첫 번째 1호 메시지로 나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을 끌어안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고요. 결국은 그것이 계속 확대되겠죠. 2호, 3호가 나오면 예컨대 이제 그렇게 나오죠. 핵관들은 이제는 결자 해제하고 살신성인 해라. 그런데 이런 게 나올 이준석-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공천 룰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을 많이 그런데 하게 이준석 전 대표가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 이런 식의 접근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욕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푸는 사람 베풀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고요. 우리 최수정님이 공천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걸로 갈 거잖아요.
그리로 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자꾸 말뿐인 것을 반복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통합의 핵심은 뭡니까? 공정하게 공천해서 비윤 반윤들한테도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그게 통합이에요. 그럴 거면은 대놓고 지금부터 공천률 갖고 와서 제대로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어지간했으면 전직 당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자. 그럼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들을 죽어도 못 믿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을 아니, 백날 해봐야 의미 없어. 이런 메시지에서 제도적으로 공정과 통합이 보장이 돼야 난 되는 이해가 안 돼. 거예요. 이런 메시지에서 이준석을 품 안았다는데 왜 발끈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리고 혁신이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용산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 이게 엄청난 거예요. 놀다가는 혁신위원장이 되거나 엑스맨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혁신위원장이 용산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징계 해제 자기 이렇게 모습인데. 그러니까 통합 이렇게 우리 당 혁신위원장을 아니, 무서워. 되게 지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아니야 잘 무서워하면은 내가 근데 이렇게 저주를 놀다가는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요. 이런 근거도 없이. 하여튼 김근식 교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뭘 맞춰본 적이 없어. 계속 맞춰왔지. 근데 정말로 두려우면은요 네. 민주당 큰일 났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가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공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못 간다고 봐요. 우선 구성이 그렇잖아. 혁신이 구성이 그냥 말만 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혹은 용산과 대립하다가 깨갱하고 이래서 그냥 엑스맨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조금 고무적인 거는 그 얘기도 했어요. 혁신위원장이 저는 원래 남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미리 선포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한두 번 실수, 두세 번 실수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60일이면 굉장히 깁니다. 정말 공자님, 맹자님 같은 분이 와도 실수해요. 하지만 그것을 성찰할 수 있고 사죄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저는 성공이다, 대성공이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60일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 보니까 좋네요. 예. 경계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진짜 경계 안 그분 하는데.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게 혁신이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혁신이에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안 될 거다. 이게 망하게 돼 있다.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용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용산이 혁신이하고 대립돼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큰 오산이에요. 당내 사정을 제가 알지 최수석이 더 잘 알겠어요. 아니, 이번에 그동안은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이진복 수석이 왔다 갔잖아요. 이진복 수석이 가서 예방을 하고 당무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나서 힘을 실어주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서 오히려 김기현 당대표보다 혁신위원장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다음에 그 틈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줘야지.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야 결국 안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비판하면 되지. 무슨 징계를 해줘야겠다고 아니, 그걸 욕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또 얘기하는데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이 그쪽 사정을 잘 모르더라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하여튼 맞춘 적이 없어. 이렇게 기대와 불신이 이 뒤섞인 모르니까. 상황에서 이미 수많은 혁신위를 봐왔고 또 직접 참여도 했었던 판도라 정치고수 네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성 혁신위원장이었잖아요. 당시에 좀 상황을 들어볼게요. 당시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일단 성과를 자평하신다면 뭘 해봤어야지. 치열하다 치열해. 그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는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혁신이 뛰어서 하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단 하나의 성과도 없어. 그래서 제도적으로 몇 가지는 성과를 냈고, 처음에 의도하고 추진했던 것에 비하면은 정말 아쉬운 대목이 많았던 그런 혁신이었죠. 왜 성과를 제대로 못 냈어요, 그런데?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할 때는 그야말로 밑둥부터 완전히 민주당을 그냥 뒤바꿔 버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반발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최고위에서 통과된 혁신안이 그냥 당대표가 집행부 회의에서
대표는 자꾸 수정 권한만 있는데 아예 그냥 한 반토막을 날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찾아보세요, 좀. 그게 찾아보기 전에 물어보는 거야. 누구였어요? 찾아보세요. 지금 가을이잖아, 그냥. 추미애 대표구나. 가을이라. 당시에 좀 기억하세요? 전혀 기억 안 나는데요. 기억조차 안 난다? 네, 네. 저는 뭐 제가 한 것도 겨우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혁신위원 했거든요. 제 경우에는 2016년도에 제가 이제 혁신 비대위원이었어요. 그때 제일 그 이슈는 뭐였냐면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주호영, 유승민, 윤상현, 뭐 이철규 이런 분들을 복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복당을. 근데 그때 매일 밤 이학재 의원하고 사실은 작전을 짰죠. 그래가지고 우리 당이 잘 되려면 그래도 통합해야 된다. 무기명 투표하자. 우리 비대위원끼리. 무기명으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비대위원들을 굉장히 밤마다 설득을 했어요. 예. 외지에서 온 분들, 외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괄 복당.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당내에서 욕 많이 먹고 저놈 믿었는데 저놈이 들어가더니 다 복당시켰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만큼 불편하지만 그걸 해내야 되는 게 혁신위원들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그 인요한 혁신위도 그런 일들, 불편한 일을 하는 게 혁신이다. 그런 불편한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외부 인사가 혁신위를 이끌 때 더 힘든 점이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국회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용어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거 가지고 옥신각신 많이 해요. 예.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봉숭아학당이 되기 쉽고 배가 산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인요한 위원회 혁신위원회도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저도 외부 인사들이 좀 많은 건 조금 저는 그 속도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건 있어요. 과반수 이상은 정치를 잘 안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심지어 뭐 의사 선생님, 앵커 하시던 분, 현역 대학생, 그다음에 무슨 재정 전문가, 행정학과 교수, 무슨 뭐 반려견 대표도 있고 그러던데요. 물론 이런 분들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좋지만 그분들은 인요한 혁신위원회 자문단, 인요한 혁신위원회 무슨 특보단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에다 정식 혁신위원회 넣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김경진, 오신환 정치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딱 좌우 보필해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왜 박성중 의원은 빼세요? 그럼 알아서 해서 빼고 하세요. 싶겠죠. 반려견 대표도 있어요? 있잖아요. 사람인데? 반려견 회사 대표.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박성중 의원, 오신환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이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분들이 끌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기에 박성중 의원이 들어온 것이 문제인 거야. 친윤인 거고 재선이고 그다음에 당내 발언권도 세기 때문에 오신환, 김경진 의원을 제압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혁신위는 당사자가 들어오면 안 되죠. 당사자가 들어오면 안 되고 근데 또 너무 모르는 사람이 들어서도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정치를 안 할 것 같은 김구숙 교수님 같은 분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혁신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잘 아는데 정치를 안 하실 것 같은. 정치를 내년에 출마 당장에 하는데 김인호 비대위는 뭐 최재성 혁신위보다 거의 다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담고 계셨네. 굉장히 속상하셨나 봐요. 인요한 혁신위가 반면교사 삼아서 잘 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혁신위 활동에 예상 점수를 매기는 걸로 좀 주제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예상 점수요? 네, 예상 점수와 관점평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뭘 줘야지. 아니요. 그냥 몇 점 말로 해주시면 돼요.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점수는 저는 0점이라고 보고요. 0점. 너무하네. 아니 다 내 생각과 판단이 있어요. 예. 그렇게 그냥 원회만 했던 사람 생각하고 좀 다르다니까. 내년에 보자 진짜. 혁신위가 성과 못 내고 그냥 귀가할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봐요. 그리고 포인트가요. 당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전국의 국민의힘 지구당 위원장들 사고지구당 같은 거 이제 뭐 메꾸고 임명을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엔 많이 비워놓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용산 낙하산 징조거든요. 예. 그럴 때 혁신이가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관전 포인트예요. 빵점인데 관전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그죠? 아니 그래서 뻔하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용산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은 해석인데 저는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빵점은 주지 점수는요? 말아야지. 59점. 59점. 아무리 노력해도 낙제다. 한 줄 59점도 낙제예요. 관전 포인트는요?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을 혁신하라. 민주당이 이제 우리 당을 보는 저런 이제 고정화된 편견이 있는 건데요. 그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점수는 61점. 두 분은 계속 빵점 주고 꽈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절대 안 바뀐다는 전제를 깔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대통령은 바뀝니다. 그리고 바뀔 겁니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김기현 대표보다도 이뇨한 혁신위원회 훨씬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룸은 열려 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뇨한 위원장이 그 몫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정치적으로 정부 감각 있게 결기 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결국 모든 것은 이뇨한 위원장의 몫이다 생각합니다. 그 저는 65점 예측. 65점. 예, 그다음에 한 줄 평이라고 하면 공정한 경선 시스템 확립과 기득권 정치인 물갈이. 네, 그거 정도 하면 아마 65점 이상 받을 거리요.